김혜민 기자가 콕 집어주는 경제뉴스 멀스터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는 해외여행 수요 폭발 여행 항공주 주목인데 일단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돌아와서 격리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선 유럽은요 거의 대부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와서 2주 동안 격리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 그렇군요. PCR 음성 확인서만 제출을 하면 3일 이내에 확인된 것만 제출을 하면 왔다 갔다 다 2주 동안 자가격리 없이 그대로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럽은요 굉장히 많아서 지금 보시면 프랑스, 이탈리아 많이 가시죠? 네. 거기 뭐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뭐 이런데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많이 가시는 곳들 있죠. 뭐 하와이, 네. 칸쿤, 네. 그리고 몰디브. 몰디브. 그래서 요즘에 저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신혼여행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전처럼 똑같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럼요. 예전처럼 똑같이 음성 대신 이제 음성 확인만 되면. 음성 확인서. 자가격리 없이 앞뒤로. 이게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이제 하나도 없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못 갔던 이유가 갔다 와서 2주 동안 회사 출근 못 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사라진 곳들이 좀 많아졌군요. 근데 뭐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예약도 많이 됐겠어요, 당연히. 맞습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 된 게 사이판인데요. 사이판이요. 사실 여기는 몇 달 전에 이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각 정부가 서로 협약을 맺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동안 자가격리가 없었는데요. 여기는 최근에 자가격리가 생기긴 했습니다. 5일 동안. 5일이요? 예,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나라가 격상이 되면서 이제 사이판에 들어가서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판에 가서 못 돌아다니고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호텔에만 있겠군요. 그런데 사이판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사실 사이판 가면 어차피 리조트에만 있어요. 리조트 안에 대부분 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격리가 리조트 격리인가요? 그렇죠. 방 격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리조트 홍보해 주는 것 같은 격리하는 그 5일 동안 리조트 비용을 그 사이판에서 다 지불을 하고요. 네, 첫 번째 그런 이제 혜택이 있고 또 하나는 PCR 검사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광할 때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도 사이판에서 지급을 해요. 사이판이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게 버블 트래블 때문에 이제 협약을 맺은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현금 바우처가요. 이 관광 7박 8일 동안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8,000명 예약이 이미 다 사이판 끝났습니다. 올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이게 홍보가 아닌 게 못 갑니다. 어차피 이렇게 말씀드려도 갈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체지로 곽강을 받는 게 괌입니다. 괌이요? 괌도 비슷하게 사이판이랑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또 자가격리도 없어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좋은 게 이 사이판과 괌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이판 안 되나요? 그게? 사이판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이제 올해까지 예약이 다 찼으니까 괌 얘기를 하면 괌은 이제 부모가 접종 완료를 하면 이 만 6세 아이까지는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 해외 여행에 눈을 돌리고 있는 이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싱가포르까지 트래블 버블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공주, 여행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항공주가 그렇게 많이 가격이 뛰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가가 연이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다 뭐다 해서 유가에 대한 보도들이 많은데 그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망 사용료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이거 들어보면 처음에는 무슨 용어인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그랬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넷플릭스를 본다 하면 대부분 통신사의 이 통신 뭐 트래픽 이런 거 인터넷선을 이용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SK가 깔려 있는데 SK 브로드밴드가 SK 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이 넷플릭스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망 자체도 이 트래픽이 폭발하기 때문에 더 늘려줘야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을 지금은 대부분 다 통신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신사들이 너무 많이 부담하게 된다, 못 내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사실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어제 대통령이 이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갑자기 망 사용률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게 앞으로 새 국면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디즈니 곧 들어오잖아요. 디즈니는 어떻게 한대요?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처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반전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고 싶다 하면서 디즈니가요? 간접적으로 이 망사용률 내겠다고 갑자기 넷플릭스가 나쁜 사람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넷플릭스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디즈니가 같이 우리도 안 내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디즈니 플러스가 내겠다고 하니까 넷플릭스가 나쁜 X가 됐네요. 게다가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 왓챠까지도 다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반대로 해외에서 어떠냐 보면 그 유튜브나 지금 그 넷플릭스는 해외에서도 일부 통신사에는 내고 있거든요. 이거를.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의 버라이즌, AT&T 다 들어보셨죠? 네. 이 통신사에도 일부 지금 이 망사용률 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만 이걸 안 내냐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으로 때문에 큰 돈을 벌었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궁금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망사용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금겹살 금한우. 네. 이 뭐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특히 요즘에 밥상 물가, 생활 물가라고 그러죠?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요. 요즘에 식당 가서 고기 먹기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뭐 야채값도 많이 올랐는데요. 고기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이 오를까요? 우선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 저도 먹어본 지 꽤 됐는데요. 킬로그램당 11만 796원이래요. 근데 뭐 이게 얼마나 많은지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달 초에 사상 처음으로 11만 원을 돌파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23%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국산 돼지고기도요. 이 삼겹살을 기준으로 하면 킬로그램당 26,132원입니다. 이거는요. 그 2019년 말 이때 막 코로나가 시작됐죠. 이때와 비교하면 47%나 급등을 한 가격이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물어보셨는데 그게 글로벌 물류 대란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뭐 미국 LA항이나 롱비치항 보면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하고 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인력이 없어서 그 입항을 하역을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고기 가격이 오른 데다가 또 해상 운임까지 급등을 했다고 해요. 운임이 올랐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육 공급이 막히니까요. 여기에 수입량도 함께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 같은 큰 이제 업체들은 그래서 직접 이제 항공편을 동원해가지고 이 뭐 캐나다산 돈육을 직접 들어온다든지 비행기 타고 비행기로 들여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갖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당분간은 이 물류 대란이 해결될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 LA 쪽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뭐 24시간 가동하고 얘기하는데 뭐 시간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계속 고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아마 고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가가 다 오를 거고 그리고 곧 이제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이때 뭐 선물 같은 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직구를 노리는 분들 계실 텐데 미리미리 사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품절이 될 가능성이 커요. 공급망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혜민 기자의 머스터치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